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저희 지금 제가 설계한 강포도식 하우스 지금 짓고 있습니다. 2,300평 정도 짓고 있는데 시설 하우스죠. 보세요,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 하우스 동간격은요, 보시면 보실까요? 이제 한 동의 간격은 보통 하우스 이렇게 한 동의 간격이 보통 6m, 5m, 7m, 8m 뭐 그러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폭의 하우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웬만한 바람만 불어도 비닐가 좀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요, 요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둥 간격이 3.4m예요. 3.4m로 해서 예전에 하우스를 지면 두 동을 하나로 하는 7m 정도 폭으로 두 동을 하나로 하는 하우스였죠. 근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일이 많고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동에 한 나무씩 넣으려고 이렇게 한 동을 합니다. 한 동을 하는데, 기둥의 높이는, 총 기둥의 높이는요, 지상부의 기둥의 높이는 약 한, 전체 기둥의 길이가 3.2m 가지고 땅속에 40에서 60cm 정도 집어넣고, 위에 이제 나머지가 2.8m에서 2.6m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효율적이고 관리도 쉽고, 웬만한 바람에도, 태풍에도 끄떡없고요, 폭설에도 끄떡없는 나왔습니다. 투자 비용은 좀 더 들어요. 이제 7m 보강을 짓는 것보다 기둥이 더 들어가니까 투자 비용은 기둥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투자 비용 더 많이 드는데, 관리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하고요. 진흥청에서 요 설계를 내주면 좋은데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땅에 이렇게 있잖아요. 땅에 기초를 하는데, 뭐 이것만 이렇게 달랑 기초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 가로 세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팠죠. 이렇게 파가지고 나중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상부에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시멘트 기초는 하고 지상부 높이에서는 요것만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요것만 보이겠죠. 실제로는 땅 속에 가로 세로 30에서 40cm 정도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 기초를 해서 지상부에 올라오는 부분은 흙과 닿으면 파이프가 썩으니까 흙과 닿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기초는 지상부하고 높이를 똑같이 맞춰야죠. 여기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고 그 위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아주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브레싱인데, 중방 브레싱이에요. 중방 브레싱인데 이런 도구를 잘 쓰지 않죠. 지금 이렇게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이프에다가 직접 박아버리는데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인력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완전 FM이죠. 이게 원래 설계의 FM 재료예요.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이걸 하는 이유는 좌우로 쏠리지 못하도록 하우스가 하는 건데, 대형 하우스 바람이 불면요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좌우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둥 따라서 이렇게 기둥 따라서 기둥 브레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브레싱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냐, 앞뒤로 쏠리지 않게, 이제 건축 구조물이 좌우나 앞뒤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브레싱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둥 브레싱 되는 거고 중방 브레싱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포도나무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덕 설치해 가지고 이 높이는, 그러니까 중방의 높이, 이걸 중방이라고 하는데, 중방의 높이는 내 키에서 주먹 하나 높이, 그렇게 해서 이제 포도나무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실제로 포도나무가 이 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방 위로. 중방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방 위로 올라가게 해서 여기서 포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덕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해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머리 위에 포도나무가 있으면 고개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파요. 하루 이틀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전혀 그 아픔을 그리 느끼지 못하고요. 만약에
뭐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발판을 만들어서 쓰면 되죠. 우리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잖아요. 그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 아닙니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니까 발판을 만들어서 작업 도구를 사용하면 되죠. 뭐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전기로 되는 거 배터리 돼 가지고 소음도 없이 주행하고 또뭐 정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준비해서 하시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포도농사는요 고급 품종을 하려면 시설 하우스를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저도 시설 하우스를 여러 가지 많이 해봤지만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설을 적극 권하니까 하우스는요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어요. 그런데 포도농사의 하우스는 재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농사가 되니까 여러분 내가 농사를 주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이런 하우스를 지시기로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아영 하우스 짓는 현장에서 강포됐습니다. 감사합니다.